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일부 순서로 앞서 보신 기념 공연과 제주 칭다오 직항로 활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11시 15분부터 5분간 휴식한 다음에 2부 공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맡아주시는 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의 황정규 선임연구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진물류정책연구원에서 지금 배운 쪽을 맡고 있는 황정규 연구위원입니다. 원래 처음에 90년대부터 한진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탄 한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2년 전에 연구원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주도에 가장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청도 제주 항로를 오픈하고서 아무리 왜 이렇게 제주항가 이게 다들 아마 아웃사이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국제항로가 개설되면서 어떤 항로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를 이용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기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오늘 책자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책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주에서 곧바로 이렇게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 어떤 비용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수출 물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어떤 제주도에 영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첨다 부산, 안도, 인천, 그다음에 목포 이런 지역에 전부 다 연안송에 주로 매우 의존하고 있고, 거의 60년 가까이 이쪽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항이라는 입지가 나고 제주도를 국제항으로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컨테이너 운송의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전 세계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항로하고 항공항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제주도에 개항하지만, 컨테이너로 전용선을 이용해서 제주항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제주도가 1927년도에 일제시대 때 개항을 해가지고 이제 2027년도가 이제 100주년 되고, 무역항으로 57년 만에 개항됐는데, 올해 10월달에 16일날 청도에서 출항해서 18일 제주도 입항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이 이제는 어떤 한국 남한의 국내항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항 자체에서 컨테이너화된 항을 지수출할 수 있는 전기선 항만으로 좀 변화가 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제 전 세계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컨테이너에 실어 넣으면 이 항물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시일만 지금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주라는 이 포트가 하나, 컨테이너 포트가 이제 등록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청도로 직경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수출이 하는 게, 기존에는 부산으로 보내서 다시 중국 보내고 이런 걸 갖다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청도항은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이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SM상선도 위주하는 서비스가 있고, 청도에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항로 가는 배가 다 기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가던 거를 이제는 청도로 가서 다이렉트로 가면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제주도의 항목이 전 컨테이너화로 해서 전 세계 어디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수출 기회가 이제 확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다시 청주로나 청도로 연운항 가서
다시 몽골 중앙아시아 가야 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비용이 한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는 청도 항으로만 갖다 주면은 여기서 중앙아시아 몽골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중간 가량이 생략되는 그런 항로가 개설돼서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은 늘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항로가 하나 생김으로써 제주도에 물류 창도도 있어야 되고 이 컨테이너 항로가 하나 들어오면 그 부대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운송, 통관,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정보가 이제 이 제주도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저기 다른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정보를 앞으로 이제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청도 우리가 청도를 하는데 청도는 일단 산동성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산동성 인구가 1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남한의 인구의 2배가 되고 그 산동성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동성 하나 자체가 일본 인구가 1억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도시와 인구가 한 67만, 한 70만 되는 제주도와의 어떤 항로가 개설됐다는 것은 한 나라와 한 섬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벽보드린 책자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면 배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보통 들어오면은 하주에게 통보가 하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 산하증권이라든지 패키니스탄 원산 등등이 다 제출돼야 되고 세관에서 세관 검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통관법이나 이제 수입 간세를 냈겠으면 간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도라는 업체가 이제 화물을 갖다가 원하는 장소에 제주도 원하는 장소에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수입이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해외 바이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사와 이제 해상 운송을 이제 의뢰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통관도 뭐 보통 이제 요새는 EDI도 전자하기 때문에 유배수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적되고 비행이 발행돼서 그 비행을 가지고 물품대로 이제 받는 이 구조가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지금 제가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초콜릿을 보면 이제 이런 국제 분류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만 막연히 알고 있지 이거를 누군가가 실행을 해줘야 될 흔히 말하는 포워더가 있어야 됩니다. 포워더. 근데 제주에는 이제 항공화물은 어느 정도 이제 왜냐하면 항공화물이 계속 제주의 특산물이 인천공항 통해서 이제 환전해서 가기 때문에 되는데 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그런 컨테이너에 물류를 집어넣어서 컨테이너 실을 채우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국제 물류 주선업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좀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항구에 대한 적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들어오는 항구에 대해서 이제 적출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지금 없다는 게 그게 또 하나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선사들이나 포워더나 모든 게 전 세계 모든 게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는데 시스템 구축이 제주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약간 좀 완비가 안 돼서 현재 지금 청도 제주 항로 뛰는 배가 화물이 오류가 지금 빨리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화물은 포장, 보관, 적재, 운송, 선적, 저차하고 화물 정도인데 이런 종합 물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주에는 뭐가 필요한데 이런 그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있는 터미널이 이제 건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항만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크레인 하나 갖다 놓고 배도를 따라 이제 고리를 걸어서 올리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컨테이너선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시설 터미널이 건설돼야 되고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제주적인 배송 여러 가지 이제 제주 지역에 운송하시는 운송사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첨단 뒷단 시스템이 도입되어가지고 내 화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수출하면 지금 내 화물이 어느 배에 실려 있고 언제쯤 위주나 동주나 동남아나 중국에 도착하는
이런 걸 갖다 현재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향후에는 제주도 여기 이쪽 그 자체에서도 이런 가운데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컨테이너화 지금 이 항로의 과정 중에는 컨테이너화 화물된 이 화물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냉동 냉장 화물도 지금 이제 항공으로 일부 이제 운송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대량으로 많은 화물을 냉동으로 해서 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고 경쟁력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수출품인 케이크도 열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해외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제주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 바이오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각각 특산품 이런 것들이 이제 농 수출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다이렉트로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을 경유해서 이제 여러 나라 수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컨테이너화가 돼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소량이기 때문에 굳이 컨테이너에 안 실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하나 안에다가 여러 화물을 혼적하는 또 콘솔이라는 화물 개념으로 해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가면 너무 비쌉니다. 항공은 이미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제주도에서 수출하는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없으면 여러 품종을 갖다가 한꺼번에 혼적을 해서 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그게 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절감이 됩니다. 이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판매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품 말씀드린 이제 수입품은 이제 관광객 소비용품 이런 게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기계, 이 농기계가 제일 말하는 대형 농기계가 아닙니다. 이 중국에는 조그만 농밭에도 이 사람이 이제 손이 안 가도 조그만 기계 이제 농기계 소형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수입하려면은 부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을 통해서 다시 육상에서 제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200만에서 25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도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화물이 거기에 다 각종 화물이 있기 때문에 청도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열 이런 판넬이라든지 이게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게 중국산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에 들어오는 게 나중에 이게 뒤돌아보면 전부 중국산인데 이걸 한 바퀴 다 한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는 모든 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것도 한 30% 비싸고, 물론 이제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가격을 동일하지만 실제로 제주에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많은 건축물들이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도 높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도시의 일가라든지 관광객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자재라든지 세면대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비의 절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자재, 그 다음에 이제 또 배 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이제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배 들어오는 게 선용품 올라가는데 선용품 전부 다 지금 어디서는 거의 다 99%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바로 못 들어오고 다시 국내항 거쳐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류 비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 제주도가 섬입니다, 섬. 섬이 가지고 기후가 이게 조금 이제 습한 기후에 지금 밤 사이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유지 보수가 안 되면 도시의 인간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특히 관광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지 보수하는 여러 가지 목자재가 다이렉트로 들어올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도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입을 만약에 제가 이제 도표를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겠죠. 많이 오게 지금 들어오는 게 우리가 중국, 베트남 이렇게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게 좀 더 어떻게 하냐면 부산, 인천, 광양을 통해서 환전하고 그래서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일본에서 다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이쪽에 이제 목포, 완도, 고흥, 유수, 진도, 사천 이런 쪽에 이제 카페리로 연안 페리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이제 연안 화물선 부산 제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을 앞으로는 중국 지방 청도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와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 중간에 환경 시프트하고 연안 운송 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주항에서는 부산 쪽으로 특히 부산 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항로는 지금 이제 세월호 다음에 다시 화물선에 뛰었다가 다시 또 중단한 상태인데 이제 이런 제주항에서 그쪽으로 가서 다시 인천, 부산, 광양에서 환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가 지금 현재 구조 만약에 나간다. 물론 지금 컨테이너화돼가지고 나가는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만약에 기존 구조대로 간다면 이런 구조를 거쳐야 되지만 앞으로는 제주도 자체에서 창구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청도로 가게 되면 중국 가는 항구는 다이렉트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저는 중간 작업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는 몽골 중앙아시아는 아주 경쟁력이 좋겠죠. 왜냐하면 부산을 통해서 한 번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40당 대당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아까 수입은 한 1000불이지만 40당이면 한 1700불 거의 한 240만 원입니다. 제가 컨테이너 하나에. 근데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아까 2만 불로 보면은 1,700불이면은 그런 물류비가 거의 한 1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청도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도가 앞으로 이제 이제 연결시키는 모기지가 되는데 지금 벤양이라는 오래된 선사인데 한 1820년 컨테이너 선사가 이번에 이제 제주항이 이제 이렇게 오픈되고서 자기네들이 배 스케줄에 뭘 하냐면 청도에서 제주 왔다 갔다 이 항에다 이 항으로 실으면 자기네들 청도에서 서남아, 중동, 홍해, 하이퐁,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을 자기가 운송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뛰는 배는 청도, 제주만 왔다 갔다 하는데 향후에는 청도에서 가져온 화물을 제주에서 가져온 화물을 청도에 갖다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가져온 네트워킹에다가 이 화물을 갖다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이미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도자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해운이 연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오래된 역사에 1825년 설립한 선사인데 이 회사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벌써 자기들도 이제 홍보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물류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청도에서 제주로 갔을 경우에는 얼마냐? 청도에서 20단 보면 한 680km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청도에서 부산을 거쳤다가 또는 청도에서 인천을 거쳤다고 볼 경우에는 요 680불, 40가 1020불,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갔을 때는 인천이 굉장히 비쌉니다. 890불, 1890불인데 여기 외에 여기서 다시 환전하는 연합운송 비용이 15톤 같은 경우 좀 한 130만 원, 25톤 같은 경우 18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이게 연합운송. 이게 싼 돈이 아닙니다. 컨테이너에 엄청난 이 제주 제가 이제 연합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부산에서 이 제주 오는 이 연합운송 비용이 훨씬 청도에서 이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제주도는 너무 물류가 고비용 구조를 안고 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런 정도를 개설을 했는데 일단 이런 680불인데 680불인데 부산항 경우에도 1780불, 인천항 1910불 컨테이너 하나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서 개설한 국제항공 컨테이너가 상당히 물류비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나와서 이제 물통량이 움직이는데 이게 2020년, 2021, 2023년도에 11월에 빠져서 제가 2021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이게
1,800만 톤 이제 그 기타가 1,800만 톤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모래, 유류, 시멘트, 비료, 목재, 자갈 이 강규를 이런 걸 이제 뭐 33,000톤 그다음에 이제 요 기타 항목이 무슨 항목이냐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 차파입니다. 차파. 그래서 이 항목은 연안운송으로 들어오든지 또는 다른 루트로. 근데 제주도는 국제 컨테이너 항로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항목에 이 국내 해외 물품이 모두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져오는 물품이 있고 또 해외에서 내륙을 거쳐서 가져오는 물품이 혼재가 되는데 이 양이 많이 1,800만 톤인데 이 컨테이너에 보통 20톤으로 잡으면 이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사실 꼭 중국에서만 들어오는 물량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륙에서 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떤 통계자료의 미흡한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아마 국제 항만 물통량으로 다음에 다 통계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이 엄청 많은 겁니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이야기는 엄청난 물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한 인구가 한 67만 명, 여군이 한 2만 6천 명이고 2023년 아무리 2023년도 2,250만 명인데 이제 정기선 항로는 지금 이제 올해 10월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운송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산 세주해운이나 영진 해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크레인도 없습니다. 전용특별 크레인도 없고, 근데 괌은 필리핀 괌은 이제 필리핀에서 한 2,500km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괌 인구가 한 16만 9천, 제주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되죠, 사실. 그다음에 사이판이 한 2,700km인데 한 4만 3천. 근데 여기도 이미 1997년도에 이미 국제항로가 이미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항로가 생김으로써 왜냐하면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연안운송하기에는 미국이 본토가 너무 멀고 해서 미국의 국내 선사인 메시라는 선사도 다니고 있지만 주로 마리아나는 싱가포르 선사가 취향을 했고 지금은 일본 선사가 괌의 국제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7년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제주는 이제 2025년이죠. 상당히 이제 국제항로가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된 게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경제 규모라든지 교역량을 보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국제 컨테이너항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국제물로 활성화했다는 지역적인 효과인데 국내 이제 운송 보통은 물류가 비싸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 2025년 10월 30일 날 화편 누진에 약 3조 되는 공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편 누진에 스마트 시프트를 건설하는데 이게 모두 누가 하냐면 중국 업체가 7군데 업체가 컨소시엄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게 그런 국제 컨테이너 정량로가 있어야만 물량이 운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주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면 이게 참 내륙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거든요. 물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중국에서 가장 거의 한 3조에 이르는 큰 개발사인데 이제 제주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신화월도 지금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들어가게 떨어지면서 지금 다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 다시 도시 재생이 만약에 안 되면은 보기도 안 좋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중국에서 좋은 원자재를 갖다가 빨리 저비용에 물리비용을 해서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걸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 컨테이너가 20다 보통 우리가 인보시들이 2만 불 잡는데 한 1,700불 할 경우에는 그 15%의 물류비가 감소된다는 게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건설, 건축 이런 여러 가지 기존 건축물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경쟁력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지금 신축은 지금 인구가 이제 자꾸 줄고 관광객이 자꾸 감소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더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이런 노후화 건축물이 많아지면은 도시의 미관도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관광객들은 이제 외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사실 이제 있는 제주 물가가 이제 사실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도 낮추는 효과를 보려면은 이런 국제항공의 저비용의 물류비를 이용해서 식자재도 식물로 식자재, 왜냐하면 여기 중국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국 식당에 쓰는 또 식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바로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광업 유치와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이게 국제 컨테이너 정상으로 활성화되면은 아마 미래에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가 좀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주도 앞바다에 보면 배가 컨테이너가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구로 들어오면 전부 그쪽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 피착지인 제주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해양 지리적으로도 좀 유리한 상황인데도 그게 이때까지는 항로가 개설이 안 됐다는 점 안타깝지만 늦게서라도 어떻게더라도 하는데 항로 개설이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가는 거, 블라디보스토크 처음부터 앞바다를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미국 가는 거 처음부터 제주도 앞바다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리적 조건도 좋은데 그런 항로 개설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세 번째 거 최첨단 물류 체계를 도입하면 선박도 우리가 어디 싣고 화물도 가야 되고 이커머스 어디고 창고가 일하려면 소유의 이투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무신사들을 전체 다 하고 그래서 베트남에 생산하는 모든 거 한국에 와서 창고에 보관 얼마만큼 제공했고 얼마만큼 불출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제주도에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제주도의 물류 창고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주도 설비포라든지 제주도 모든 부분에 이게 납품하는데 일단 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어야만 이 항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옛날에 90년대는 싸도 우리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대규모 변화가 있으면서 최첨단 전기차 AI 플랫폼 모든 산업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옛날에는 싼 거 저가세가 품질 안 좋은 건데 지금 2001년도에 23위였던 이 중국 제조업이 지금 작년 기준에서 전 세계 2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고급 가전부터 해가지고 태양력 패널, 로봇, 고속철도 이게 중국에 한 10년 만에 엄청난 압축 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굳이 중국에서 우리가 물품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가져오는 게 더 품질이 좋은데.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품질이 가격도 낮지만 이 품질이 굉장히 깨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무역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 제주도도 중국 쪽에서 저희를 물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듈하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쉬우니까 좀 많아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까. 일단 선사 측면에서는 이 SMC입니다. 지금 중국 청도 제조 여기가 이제 현대상사에 여러 선사들 해가지고 네트워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동안에 국내 무역을 아시는 분들이 이 국제 무역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 좀 국제 무역을 갖다 잘할 수 있는 이 무역 대행업체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전문 무역제로 수출입을 잘 해줄 수 있는 포워더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주도의 현재적인 항만 시설, 왜냐하면 부산 시남은 전부 다 외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터미널 건설에 그래서 이것도 터미널 건설을 좀 해서 제주도도 투자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물류 시설을 확대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중국 해남도가 이 제주도에 한 몇 배 되는데 거기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오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매출액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중국이 엄청난 고속적인 관광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제주는 어떻게 보면 동부가죠. 중국도 북부 지역은 제주도의 경쟁이 아직 있습니다.
몇억 되는 인구들이 제주도에 오시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빨리 이걸 갖다 잘 활성화시키고 이 항로를 잘 하려고 해서 저비용의 물류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수입한 물건가도 맞춰서 이 제주도의 고고가의 산업 구조를 갖다가 이 항로를 통해서 맞췄으면